인쌤의 한판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칠판에 끝내는 개념과학 민쌤의 한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파동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쓰면 이제 웨이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에서 파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소리나 뭐 여러 가지 음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쓰이는데요. 빛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파동의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이 어떤 거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개념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동의 요소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런 식의 파동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똑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자, X축을 Y축은 위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이제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해서 보면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동의 요소가 X축이 거리로 돼 있을 때는, 물리량이 시간으로 돼 있을 때 물리량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좀 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여기 Y축에, 자,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최대 변이를 가지는 곳, 요거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진폭이라 해서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Y축이 위치로 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이제 높은 곳은 우리가 이제 마루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루고, 여기는 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루와 골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 여기에 나타내는 요게 뭐를 의미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역시 마루에서 마루까지죠. 물론 골에서 골까지 거리도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 요 부분의 그 물리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거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서 어떤 그 경로를 거쳐서 다시 높은 곳까지 되는 것.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있죠. 원운동 같으면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파의 길이다 해서 파장,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즉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이제 주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니까 T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위아래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똑같은 형태 그림이지만 X축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기 거리가 뭐 해당하는 물리량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냐. 이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X축과 Y축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진폭에 관한 부분이 뭐로 나타나진다? 네, A라는 놈으로 나타난다. 그 앰플리튜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 개념. 그래서 주기 개념은 타임이라 해서 T.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F, 프리퀀시에서 F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의 빠르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력에 관계된 부분. 해서 속력은 V다. 해서 진폭, 주기, 진동수, 속력, 뭐, 요런 것들 해서 이제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는요. 요 파장도 있죠? 네. 파장으로 해서 람다 해서 요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빠르기에서 우리가 속력 관계에서 얘기할 때는 요 부분을 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V는 T분의 S잖아요. 그래서 T분의 S인데 T는 시간인데, 시간이 파동이 있어서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요 주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 자리에 주기 T 요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S는 그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니까 여기서 보니까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t분의 1이 f니까 요 놈이 f람다 해서 요렇게도 바뀐다라는 부분, 요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에서의 빠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 파동의 빠르기는 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현에서, 그러니까 뭐 줄을 잡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후려치면 그 펄스가 계속 쭉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빠르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분의 t라 해서, 요는 현에서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요 t는 장력이고요. 로는 선밀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는 또 이제 연결됐을 때 쌤이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제 문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요 예제 문제는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좋아요. 자, 요게 이제 위치다, 요렇게 하시고, 뭐, 요렇게요. 뭐. 그러면 X축을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라고 잡아볼게요. 단위는 미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5라고 주고, 여기에, 2, 4, 6. 요렇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선으로. 자, 노란 선인데 일단 점선으로 할게요. 뭐, 요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0.5초입니다.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5 요렇게 들어가고 0 요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는데 0.5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다음 주의할 때는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요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쭉 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진폭은 어떻게 되며, 자, 두 번째, 파장은 어떻게 되고, 세 번째, 주기는 어떻게 되고, 네 번째, 진동수는 어떻게 되고, 다섯 번째, 이 빠르기, 속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점. A점 매질의 평균 속력이요. 자, A점 매질의 평균 속력. 자, 적기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뭐 포즈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진폭인데요. 진폭인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를 가지는 거죠. 물론 요거 단위는 이제 미터라고 주어지면은요. 그러면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는 5m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5m 해서 요렇게 진폭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은 파의 길이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잖아요. 그럼 골에서 골까지도 되니까 요건 얼마다? 예, 4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는요. 자, 요 점이 여기까지 오는데 0.5초잖아요. 노란 선이 될 때까지. 그럼 요 점이 여기 왔을 때는 또 1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1.5. 그러면 2초가 되니까 첫 모양하고 같아지는 거죠.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여기서 오고 그 다음 왔을 때 처음의 모양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주기는 0.5가 4번을 갔을 때 자기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몇 초다? 네, 주기는 2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요거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Hz, 그러니까 0.5Hz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는 어떻게 구하죠? V는 F람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진동수 여기 F 있죠? 그다음에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람다 파장이니까 요거 있네요. 4 해서 얼마? 2m/s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뭐 t분의 람다 그렇게 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A점의 평균 속력, 요게 이제 여러분들 관건이 되는데요. 요 A점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매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다시 5를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V는 뭐죠? T분의 S라 해서, 자, V는 T분의 S 평균 성량이니까요. 자, T인데, 지금 우리 주기는 2초니까 2분의 이동거리는 요 매질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래서 20m를 움직이게 되니까 얼마죠? 네, 10m/s다 해서, 요렇게 평균 속력을 구해 주실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파동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신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파동의 굴절입니다. 자, 이 굴절인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넬의 법칙은 아주 파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봐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하나 파동이 요렇게 들어온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법선이죠. 이 면의 수직인 게 법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굴절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보실게. 자, 첫 번째는 여기가 매질 1입니다. 그러니까 매질 1이고 여기가 매질 2인데, 그러니까 편의상 쌤이 여기가 소항 매질이고 여기가 밀합 매질이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 지금 법선적으로 꺾이는 그림이 되니까. 그러면 요 놈의 매질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하고 요 놈의 매질의 굴절률을 N2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보통 이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쌤은 편의상 N1을 1로 잡고요. 자, 얘를 1로 잡고 얘를 2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굴절에 대한 현상을 쌤이 수치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되게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놈의 빠르기를 V1, 요거의 진동수를 F1, 여기도 마찬가지 V2 뭐죠? F2. 여기 1은 다 1, 2는 다 2로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입사광이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를 입사각이라 해서 I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쌤이 세타1이라고도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죠? 굴절각이니까 R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꺾여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봐. 여기서 요 놈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수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꺾여서 가는 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모양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지금 수선을 내렸겠으니까 직각이 될 거예요. 요 놈이 직각.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온 길이 이 놈은 같을 겁니다. 그죠? 수선을 내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런 다음에 요 지점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있는 요 지점을 쌤이 편의상 A, 그 다음 요 점을 A 다시, 요 점을 B, 여기 있는 점을 B 다시라고 쌤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1에서 2로 갈 때 상대 굴절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NO는 절대 굴절률입니다. 절대 굴절률은 진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진공에서 그물체로 들어갔을 때 그때 꺾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이라 하고요. 상대 굴절률은 진공이 아니라 물체에서 물체로 갈 때 나타내는 그 상대 굴절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는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굴절률에 대한 정의로 써보시면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여러분들 아까 쌤이 예를 들어 줬잖아요. N1은 여기 1이고 N2는 2니까 요놈 값이 1이고 요놈 값이 얼마예요? 2란 말입니다. 그러면 1분의 2니까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1분의 2가 됐으니까 2에 해당하는 값을 다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N1분의 N2가 이제 1분의 2에서 2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직각이잖아요. 수선을 내렸으니까 요 놈하고. 그러면 여기 곱표 침각하고 I를 더하면 90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선이죠. 점선. 요것도 수직이기 때문에, 요 놈이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 요각이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꽃표를 더한 것이 I잖아요. 그리고 여기 꽃표하고 빨간색을 더한 게 또 90도란 말이에요. 90도. 그리고 요 놈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굴절각하고 점, 요 빨간 점하고 요 놈하고 더하니까 90도 나오죠. 근데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놈이 또 뭐가 됩니까? R이 되겠네요. 자, 요 상태에서 사인 값을 한번 적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인 R,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하고 그 다음 사인 I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길이 차이가 벌써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공통이고 요 높이 요 높이니까 요거 작은 것분의 큰 것 요렇게 해서 1분의 2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N1이라는 요 자리에 사인 R이라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I라는 걸 넣으니까 이게 2라는 값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면 사인 R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결국 뭐가 되죠? AB분의 AB 다시 이렇게 되고요. 사인 I는 여기서 요거분의니까 AB분의 뭐가 되나요? A 다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요거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 이 값이 요거는 이제 정리하시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되니까 AB 다시 그러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결국 뭐가 된다? 1분의 2가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법선을 내렸잖아요. 수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수선과 수선이면 여기서 가장 높은 점을 지나서 여기도 높은 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파장이니까 이게 람다 1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으로 오다 보면 이놈이 파장 람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요 길이 A, B 다시 요 길이는 람다 2에 해당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람다 2. 그럼 요 길이는 람다 1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값들이 요렇게도 정리가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V는 F람다인데요. 자, V는 F람다인데 지금 굴절했을 때는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에서 파원에서 이제 우리가 파동이 진동하면서 파원에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굴절할 때 변화가 없다. 그럼 요는 변화 없으면 얘가 커지면 람다가 커지면 V도 커지겠네요.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V2, V1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굴절의 법칙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정리하신다면 요 놈 두 놈 요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푸실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인 I에 이제 요 놈 I에다가 세타 1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R에다가 세타 2를 넣게 되면 요 놈이 세타 1 요 놈이 세타 2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하면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외로 많이 쓰이게 된다 하는 건데 그냥 쌤이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여기 굴절률 N1이고 여기 굴절률이 N2인 놈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꺾였어요. 근데 여기서 꺾여서 빛이 안 보이게끔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직각이니까 법선을 내린 거니까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각 이거죠. 이거를 이제 뭐 세타 1. 그럼 여기에 이제 세타 2가 되겠고요. 직각이니까 요 놈은 90 마이너스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사용하는 문제식이 요런 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N1 사인 세타 1이죠. 꺾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N2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식만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N1 사인 세타 1은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점에서는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N2 뭐죠? 사인 얼마가 되나요? 90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요 놈은 여기서 선을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찬가지 N1이니까 N1 사인 얼마죠? 90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코사인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서 제곱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의 굴절에서 이렇게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물결파입니다. 자, 물결파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물결파에서 파동의 굴절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실험을 통해서 또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잘 좀 봐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수조입니다. 수조.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 그 수조고, 이거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이건 옆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칸막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리 토막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또 세워버리면 결국은 요걸 옆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요 노란색이 결국은 유리 토막이니까 물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노란색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이쪽 편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깊은 곳이고요. 여기는 요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얕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물은 어떤 굴절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관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얕고 깊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짝대기를 갖고 물을 쫙쫙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쭉쭉 밀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여기에 딱 닿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닿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면이 법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이 어떻게 가는지를 쫙 관찰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요 접선, 여기 면, 요거 있잖아요. 법선에서 진행 방향이 법선 쪽으로 꺾이게 나타나더라는 걸 본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 진행 방향과 파면 요거는 수직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양새가 여기서 정정정정 이렇게요. 정정정정 이렇게 오다가 여기 걸리니까 탁 틀어져서 총룡룡룡룡룡룡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파장인데 파장이 결국 짧아지는 형태가 되면서 물결파에서 같은 물인데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고 파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는 이제 깊은 곳이 물에서는요. 자, 물결파입니다. 자, 여기 물결파. 물에서는 깊은 곳이 뭐죠? 소한 매질이고 얕은 곳이 뭐다? 네, 밀한 매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소에서 밀로 가는 현상, 지금 여기서 보니까 소에서 밀로 가는 현상, 그 다음에 요 놈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의 길이로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의 길이로 보시게 되면 자, 요 놈이 만약에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왔다면 이 안쪽에 가면 이 파장이 짧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고 요 거리가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진행이 돼서 가는구나. 그러면 얕은 곳이 밀한 매질의 형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물에서 진행이 되지만 요렇게 달라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었다 가는 거고요. 요런 것이 이제 응용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거기 해안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안선인 경우는 여러분들 그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 여기가 뭐냐면 곳이고요. 안쪽으로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포항의 그 호미곶 영일만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진행해서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쭉 오다 보면 지금 여기 요 지점하고 요 지점 A하고 B를 놓고 보게 되면은 B 지점은 좀 있으면 고시 즉 육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는 깊잖아요. 그러면 파가 진행을 해 왔을 때 물결파가 지금 보니까 얕은 곳이 미란 매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느려지니까 꺾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느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니까 파도가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만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죠. 그만큼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점차적으로 깎이고 여기는 점차적으로 쌓이니까 결국 뭐죠? 해안선이 어떻게 됩니까?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놓으실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 이후 강의에서는요 소리하고 그다음 빛에 관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판에 끝내는 민쌤의 개념학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